아기를 많이 낳아요. 그게 효도하는 길이야. 그런 의미에서 우리 셋째를 안 돼. 오랜만에 오셨어요? 네, 어디 다녀오셨나 봐요? 아기 낳고 왔어요. 애기 낳고 왔어요? 너무 피곤하네요. 아, 미안합니다. 오늘은 부모님에 대한 효에 대해서 음. 얘기해 보려고 해. 음. 이게 사람마다 효에 대한 정의가 조금씩 다르더라고. 얼마 전에 겪었던 두 가지 사례가 있잖아. 어떤 분은 효라는 건 부모님한테 재정적으로 계속 지원을 해줘야 된다라는 파가 있었고, 어떤 분들은 아니다, 우리 가족이 먼저, 자기가 잘 사는 게 먼저다라고 하는. 잘 사는 걸 보여주는 게 효도다. 그렇지.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결론부터 얘기하기 전에 효에 대한 뭐 옛날 얘기들이 많이 있잖아. 전래동화나 이런 게 많이 있었잖아. 그래서 내가 생각나는 게 뭐였냐면, 뭐 자식의 발을 씻겨주는 이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야, 이게 어떻게 효냐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고, 야, 자식이 부모님 발을 씻겨줘야지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요게 떠오르더라고. 근데 거기에 교훈이 뭐였냐면, 부모님이 원하는 걸 해드리는 게 진짜 효다라는 게 그 전래동화의 교훈이었어. 우리 부모님도 이제 60을 넘어서 70을 바라보고 계시잖아. 그런 걸 보면서 아, 우리도 이런 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나는 생각을 했거든. 그리고 우리가 오늘 얘기하는 게 정답이라고는 얘기는 못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자녀와 부모 둘 다 윈윈 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어. 아마도 우리 영상을 끝까지 보고 나면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자녀 세대, 즉 우리 세대뿐만 아니라 부모님 세대도 진짜 효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를 하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나는 생각을 해. 구독자 떨어져 나가는 거 아니야? 아, 그렇지. 앞서서 이제 우리가 두 가지 논쟁이 있었잖아. 먼저 지원을 해줘야 된다, 부모님을. 아니다, 우리가 먼저 잘 사는 게 먼저다 라는 얘기가 있었지. 근데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어떤 쪽을 더 선호해? 나는 두 번째. 내가 잘 사는 걸 보여주는 게 우리 부모님한테 효도하는 거다. 근데 이제 사람들 보면은 도와드리는 게 효도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지. 그리고 내 주변에도 보면 실제로 그렇게 하는 친구들도 있어. 외벌이의 형편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뭐 남편이 고집부려서 그러니까 본인들 생활비도 빠듯한 생활비를 들여야 한다고 하는 걸로 해서 부부싸움을 하는 내 친구도 있어. 그러니까 물론 부모님이 경제활동을 전혀 못하시는 신체 조건을 갖고 계시거나 진짜 어려운 환경이라면 어느 정도 약간의 도움은 주는 게 맞긴 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그러시진 않을 거거든. 우리 나이 또래 부모님들은 대부분은 신체가 건강하시고 아직까지는 일을 하실 수 있는 여력이 있는 분들이 많으실 거란 말이야. 그런데도 부모님이 일을 하시길 원치 않아서 경제적 지원을 해드려야 된다는 거는 나도 바람직하진 않다고 봐. 앞서 이제 전라동화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 거기서 부모님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해드려야 된다고 했잖아. 근데 부모님이 경제적 지원을 원하니까 자녀가 자신의 급여를 쪼개서 부모님 매달 몇십만 원씩 보내드리는 게 맞을까?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런데 부모님이 진짜 원하는 게 매달 몇십만 원씩 받는 그런 경제적 지원이냐, 아니면 자녀가 자기 앞가림 잘 하고 나이 들어서 부모님한테 손 안 벌리고 손자 손녀 낳아서 안겨드리는 게 그분들이 더 원하는 걸까? 나는 후자라고 생각을 하거든. 만약에 손자 손녀도 낳고 돈도 보내달라 그러면 여기까지 생각을 못했는데, 뭐 호적 파야 되지 않나, 그 정도면? 오빠가 생각하는 효자는 뭔데? 일단 내가 남자잖아. 이 남자가 가정을 일단 일구는 순간에 나는 불효자 새끼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 나랑, 그리고 아내, 그리고 자녀들까지, 그 자녀들까지 건사하고 봐야지. 내가 애도 있는데 와이프한테 자기야, 나 우리 부모님한테 효도해야 돼. 응? 나 부모님이 먼저야. 이런 얘기를 자기한테 한다고 해봐. 어떤 생각이 들겠어? 욕, 쌍욕. 귀싸대기 맞는 거야, 그냥. 아니야. 니네 집이 어디인지 모르냐? 어떤 분들은 야, 부모님이 여기까지 키워준 은혜도 모르냐? 라고 할 수도 있어. 그런데 사랑도 내리사랑이고, 내 가족, 내 자녀부터 이렇게 세우고 그 다음에 지원해 주는 게 맞지. 내가 혼자 사는 사람도 아니고 독립해서 가족까지 있잖아. 근데 언제까지 부모님 치맛바람이 쌓여가지고 부모님 그늘 밑에 있을 거야. 아까도 말했지만 부모님이 진짜 뭐 신체적 여건이 안 돼, 경제활동 할 수 없어, 그런 분들은 예외야.
야, 꼭 니도 늙어봐라 그게 되냐 뭐 이런 얘기 하는 분들이 있을까봐 하는 얘기야. 아버님이 들으면 되게 섭섭해 하실 것 같은데? 뭐 부모님이 섭섭하실 수 있지. 뭐 자식들이 용돈 안 줘서 섭섭하다? 그것보다 자녀가 부모님한테 손 안 벌리고 자식끼리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해. 막말로 자녀가 다 커서 부모님 등골 빨고 있는데 부모가 야, 너 정신 좀 차리고 좀 나가라. 독립 좀 해라. 이러면 자녀 입장에서 부모님한테 섭섭해? 물론 잠깐 섭섭할 수도 있지. 근데 그게 장기적으로 자녀가 잘 되라고 하는 얘기잖아. 뭐 부모님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계속 의지할 거야? 뭐 자녀 입장에서도 세상에 홀로서기 해야 되잖아. 잠깐 섭섭할 수는 있어도 멀리 보면 그게 자녀랑 부모 사이에 윈윈이라는 거야. 그래서 나는 역설적이게도 진짜 효도를 하려면 불효자 새끼가 돼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매월 부모님한테 용돈을 준다고 한들 평생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면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적어도 내가 홀로 서서 내 가족과 자녀들까지 이 생계를 책임질 수 있을 때까지만이라도 부모님께 재정적 지원을 해주는 걸 미루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 지금 노인 인구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 내가 새벽에 무슨 다큐를 봤는데 2070년에 중위 연령이 그 전 국민을 이렇게 쭉 세웠을 때 가장 중간에 있는 사람의 나이가 60세래. 아기를 많이 낳아야 돼. 그게 효도하는 길이야. 나는 그렇게 생각해. 다전혀? 이게 그러니까 60세가 중간이란 말은, 그러니까 이게 60세라고 은퇴할 수 없다는 얘기야. 60세 한창이란 얘기지. 그치. 그러니까 어디서 뭐 자녀들한테 의지하고 할 게 아니라 지금 60세도 부모님을 봉양해야 되는 거야. 그때도 계속. 근데 우리 자녀들이 지금 60세 70세 먹은 분들이 지금 자녀 세대들한테 손 벌리면 지금 자녀 세대들은 또 더 힘들 텐데 애들 안 낳고 그걸 계속 할 수가 없다 이거지. 그래서 우리가 자녀한테 도움받을 기대를 하지 말고 우리 스스로 건사해야 되는 거지. 어쨌든 이런 거를 해결할 방법, 애를 많이 낳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애를 낳으라고 강요하는 게 아니라 애를 낳을 수 있게 환경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지. 물론 지금의 부모님 세대들도 나이가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자녀들한테 쏟아야 되는 이런 정성이나 이런 게 많은 건 맞아. 물론 그 부모님 세대들, 그러니까 5060 베이비 부머, 지금의 베이비 부머 세대들은 부모님한테 뭔가 경제적 지원이나 이런 걸 받지 못했어. 왜냐면은 한 집에 자녀가 5명씩 있는데 어떻게 부모님이 그걸 다 지원을 해줘. 그때는 없이 살고 했지. 다만 그때는 사회가 계속 빠르게 발전하고 있고 경제 성장이라는 게 급속도로 일어났단 말이야. 그때는 지금처럼 경쟁이 심하지 않았다. 그리고 사회가 발전하는 만큼 개인과 가정이 함께 커갔다. 그 혜택을 그 세대가 누렸던 거지. 물론 힘들지 않았다는 말이 아니야. 근데 지금의 구조는 이전과 다르다라는 걸 나는 말하고 싶은 거야. 물론 그게 사회가 잘못되고 뭐 그게 아니라 이건 자연스러운 과정이야. 이거는 국가가 선진화되고 발전해 나가면서 자연스러운 과정인데 빨리 성장한 그 이면에는 이런 부작용이 있는 거지. 그런 의미에서 우리 셋째는 안 돼. 그래서 70세가 넘어서 60세가 넘어서 70세가 돼도 자식 때문에 걱정하는 부모님들도 있지만 반대로 자녀들도 부모님들이 60세, 70세, 뭐 80세를 넘어가면서 걱정을 많이 하지. 왜냐면 베이비 부머 세대들, 그 형제가 5명씩 있는 집들도 나이 든 부모님 2명을 모시기가 너무 힘들잖아. 요양원 가고 막 이런 것도 힘들고 5명이 돌보는 것도 힘든데 앞으로 자녀 1명이 2명의 부모를 책임져야 되는 시대가 왔단 말이야. 근데 거기다가 생계를 또 자녀한테 의탁해야 된다? 이건 진짜 자녀가 너무 힘든 삶을 살아야 되는 거지. 거의 자기 가족은 돌보지도 못하고. 그래서 이거는 자녀가 젊었을 때 의지하기보다는 자녀 스스로 독립할 수 있도록 오히려 지원을 못하더라도 받지 않는 것 자체만으로도 큰 도움이 될 거다, 자녀한테. 아무튼 오늘 영상을 보신 분들은 이런 부모님 세대들하고 자녀 세대들 2분 모두 보셨으면 좋겠는데
우리의 대화가 정답이라고 말 못해. 하지만 부모에 대한 효 그리고 경제적 지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는 계기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 앞으로도 우리가 종종 이런 얘기를 통해서 여러 가지 주제를 다뤄볼 거잖아. 물론 나 혼자 하면 재미없으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부탁해요. 오늘은 여기까지.